자,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한 모든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동태란 무엇이다라고 했었었지? 역할 바꾸기. 그러면 역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할 바꿀 대상이 필요하겠죠? 역할 바꿀 대상. 그걸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목적어는 왜 나오는가? 타동사니까. 타동사만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될 것은 무엇이다? 수동태는 타동사만 가능하다. 보통 문장의 형식은 1, 2, 3, 4, 5 형식을 얘기하죠. 1, 2, 3, 4, 5 형식에서 1, 2 형식은 자동사, 3, 4, 5 형식은 타동사.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게 이 3, 4, 5 형식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겠죠. 1, 2 형식은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3, 4, 5 형식을 뭘로 바꾸냐면 바로 이 형식의 문형으로 바꾸는 게 바로 수동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형식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동사가? 그게 무슨 동사냐? 비동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동태일 때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비, 그 다음 플러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 중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겠죠. 그냥 형용사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얘는 진행을 의미하겠다는 거고 얘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다른 비투용법, 예정, 운명하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비동사는 무엇이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건 이 형식이 되겠다. 그 중에 이것이 되겠다라는 것이 수동태다. 기본 개념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형식 문장을 뭘로 바꾼다? 2형식 문장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수동태 문형이다. 왜냐하면 이 형식은 주어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형식이거든. 주어는 무엇이다 또는 주어는 어떠하다라고 밝혀주는 게 바로 이 형식의 문장이야. 자, 그러면 수동태는 뭐야?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거를 하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수동태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줘야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수동태를 알기 위해서는 타동사는 3, 4, 5 형식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3, 4, 5 형식에서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겠지. 시험에서 특히 고등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수동태예요. 우리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런 거 있죠. 분사 부분 얘기하는 거 다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따지는 거거든. 결론은. 그러니까 무조건 수동태라고 나왔을 때는 수동태만이 아니라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분사 구문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연결을 해서 알아가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 4, 5 형식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게 뭐야? 3, 4, 5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목적어와 이 주어의 역할을 뒤바꾼다.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로 오겠고 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동사를 뭘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꾼다. 그러면 형용사 바꿔주는 게 to, ing, ed인데 여기서는 ed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 뭘 쓰는 거야? 비동사를 쓰는 거죠.
비동사는 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가 주어로 오니까 이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또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얘는 우선 이렇게 봅시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나왔으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다? 부사다. 여기에 오는 건 부사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고 부사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사 명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전치사를 뭘 쓰느냐?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걸 뭘 쓴다? 바이라고 쓰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바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왜 바이가 나오느냐? 이 바이의 뜻은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에서 바이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의미가 아닐 때는 다른 전치사를 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무조건 바이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부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사 형태는 전치사, 명사다. 그 중에 바이가 되겠다. 이게 바로 삼형식의 기본적인 수동태가 돼야 되겠다. 하지만 3, 4, 5형식에서는 다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는 나온다. 이런 거를 연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삼형식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형식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형식. 사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목적어가 두 개다. 자, 여러분들 목적어하고 주어를 이렇게 역할을 바꿔주는 게 바로 수동태라고 했었었지. 그런데 목적어가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럼 목적어 뒤에 하나 또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계산적으로 본다면 하나를 날리게 되거든. 수동태면. 그러면 목적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시험 문제. 자, 그런데 이때의 사형식에서의 이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하는 거죠. 수여가 뭐죠? 준다라는 거야. 보여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뭐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사형식의 수여 동사라고 한다. 그때 한국말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목적어고 여기도 목적어예요. 보편적으로는 얘를 수동태로 많이 주어로 빼고는 하죠. 누구에게가 보통 뭐야? 사람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삼형식에서는 여기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고 했었었죠. 부사 자리인데 여기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뭐였었어? 사형식이었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삼형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없어져야 되겠지? 하나가 목적어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걸 목적어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사화 시켜버리는 거다. 그럼 부사화 시키는 건 뭐야? 지금 목적어는 분사하고 명사니까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한다? 전치사를 붙여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냐? 바로 누구에게 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누구에게? to 누구, for 누구, of 누구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부사다라고 하는 거야. 이 부사는 보통 뒤로 빼고는 하거든. 이쪽으로 을이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게 먼저 가고 얘가 뒤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to 누구, for 누구, of 누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to, for, of는 뭐에서 결정을 한다? 바로 이 동사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동사는 책에 써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나눠준 걸 보면 되겠어요. 자, make, buy, choose, get, cook, build, order, do. 이거는 for 쓰고요. pay, bring, hand, sell, send, send, give. 이것은 to를 쓰는 거고, beg, ask, require, request. 이렇게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단어는 of를 쓴다. 라고 하는 것만 외워주면 되겠어요. 그냥 요구하다라는 동사의 단어는 다 of를 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형식에서의 수동태. 아까 사형식에서의 수동태. 그러면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수동태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수동태가 됐어. 얘가 부사. 그러면 이게 사형식으로 바꾼 수동태인가 아니면 사형식의 수동태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떤 거? 바로 이거를 보면 되겠어요. 이 부사 있죠? to는 for는 of는 누구 있죠? 이것만 보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는 뜻은 똑같아. 하지만 차이는 뭐야? 목적어가 두 개냐? 목적어가 하나냐? 이 차이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가 두 개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하나인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부사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명사로 쓰느냐? 수동태 뒤에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 무엇을 조심해줘야 될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지금 두 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 뭘로 알 수가 있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쪽 목적어를 주어로 갈 것이냐, 이쪽 목적어를 주어로 갈 것이냐가 또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이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건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죠? 보통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뭐 buy, find 같은 것들, 뭐 bring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들 있어.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 make, 그 write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이해하기 쉽냐면, 자, 이것은 만약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었을 때,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돼야 되는 거.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직접 목적어만 돼야 된다고. 그 말은 간접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바로 지금 이런 단어들이 될 수 있겠다. 더 있지만, 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를 여기를 I라고 생각해 봅시다. by의 수동태는 뭐야? I am bought. 이게 되겠죠. 나는 사진다? 하여튼 안 되겠죠. 나는 만들어진다? 이것도 말도 어떻게 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져옴을 당한다? 이런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직접 목적어만 오는 거지. 간접 목적어가 올 수가 없고 직접 목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동사들이 왔을 때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형식 문장과 사형식 문장 그리고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문장의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형식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형식에서의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줘야 되겠는데, 이때 이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보통은 뭐였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오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오형식은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죠. 주어, 동사였어요. 자,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같지? 그러니까 얘를 주격으로 생략을 하는 거야. 왜? 같으니까. 그러면 한 문장의 동사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될 수 있다 없다? 원래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to는 ing, ed를 쓰는 거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to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ing도 안 쓸 경우가 있고 예외적이야. 그럼 예외적이니까 외워야 되겠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게 무슨 동사냐? 지각과 사역 동사는 얘가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지각 동사는 ing는 돼. 하지만 사역 동사는 ing가 안 돼.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오형식에 대한 것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투부정사 나왔어요. 어떻게? 보통 여기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 그 사이에는 to, be나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남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여기 생략되었을 뿐이지 to나 ing가 있게 된 거지. 그 이유는 무엇이다? 오형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개의 문장에서는 접속사나 to나 ing가 있는데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여기를 주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라서 to나 ing로 쓰는 거다. 이게 오형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형식의 내용들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목적격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로 나올 때를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을 얘기할 건데 그건 그냥 이대로 외워주면 되겠어요. allow, enable, encourage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든. 그 일대에서는 여기에 to를 썼느냐, ing를 썼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만 그 이 이상에서는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있느냐야.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능동이고 목적어가 없이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여기는 수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지금 이 세 개의 단어는 고1 때는 이거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물어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말부터는 지금처럼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왔어? 목적어 있는지 명사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지만 없으면 수동태. 왜? 여기에 밑줄을 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는 보통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꼭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보통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동사들이 나와요. 뭐냐면 consider, 그 다음에 regard, think, look, upon에서 생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fer to, 그 다음에 view, dim, 그 다음에 se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8개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또는 여긴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보자마자 자 이게 몇 형식을 얘기한다고 했죠? 5형식을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어가 나오죠. 보어는 품사가 뭐죠? 명사나 형용사. 자, 이 단어들을 외우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이런 의미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명사, 명사나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줄지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명사, 명사나 명사,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들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왔다. 하나만 나왔다. 그럼 뭐라는 소리야? 얘만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뭐가 안 나왔다죠? 안 나왔다고 했죠? 목적어가 안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동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동사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형용사만 하나 딸랑 나왔다? 그럼 무엇이다? 수동태. 이렇게 알고 있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5형식에서 수동태가 이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형식과 5형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외워줘야 돼요. 수동태는 무엇이다?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역할 바꿀 대상이 필요하다. 그게 목적어인데 3형식은 목적어 하나, 4형식 목적어 둘, 5형식은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어서 헷갈린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동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